이런 약물들을 오래 쓰게 되면 파킨슨 병에서 부작용이 생긴다고 알고 계시죠? 이런 부작용을 보완한 것이 바로 인데요. 모든 약에는 좋은 작용과 부작용이 함께 있어요. 안녕하세요. 브레인업 신경과 김지선입니다. 오늘은 파킨슨 병에서 약이 어떤 종류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인지, 어떤 단계에서는 무슨 약을 쓰는 게 좋은지 이런 전반적인 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병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우리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이 약물 치료가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고 또 중요한 치료입니다. 파킨슨 병 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뇌에서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도파민을 보충을 해주자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도파민은 아닌데 도파민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약들을 뇌에다가 투여를 해주자. 그게 두 번째 계열의 약입니다. 세 번째는 뇌에서 가급적이면 도파민 생명을 길게 하도록 효소 억제제를 써보자 하는 것이 세 번째 분류예요. 그리고 살짝 네 번째 분류를 말씀드리면 도파민 자체와는 연관은 없지만 증상에 따라서 예를 들면 손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약이 네 번째 분류의 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류의 약들이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파민 보충제입니다. 1960년대에 이 레보도파라고 하는 약이 생기면서 우리 파킨슨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국내에 나와 있는 것은 명도파 또는 퍼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파민 보충제는요, 뇌에서 도파민으로 전환돼서 가장 강력한 증상 개선 효과를 보이죠. 두 번째는 도파민 작용제 또는 도파민 효연제라고 하는 약입니다. 성분명 프라미팩솔, 로피니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제품명으로는 미라펙스, 프라펙솔, 리킵, 로킵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약은요, 도파민은 아니지만 뇌의 수용체를 직접 자극해서 도파민처럼 작용합니다. 주로 초기 치료에 자주 쓰여요. 그리고 부작용이 적은 편이어서 조금 더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파민이 분해되는 것을 억제해보자. 도파민 분해 억제제예요. 마오비 억제제, 콤트 억제제 이것들은 도파민이 뇌에서 더 오래 작용하도록 돕는 약입니다. 최근에 비교적 새로운 신약들이죠. 에키피나 온젠티스 같은 약들이 이 도파민 분해 억제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항콜린제, 아만타딘 이런 약들이 있는데 떨림이나 이상운동증 같은 특정 증상에 사용이 됩니다. 우리 파킨슨 약에 대한 설명을 제가 빵 공장에 비유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 빵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파킨슨 병에서는 이 빵 공장이 잘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빵을 제대로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파킨슨 병에서 나타나는 도파민 부족 현상입니다. 레보도파라고 하는 약은요, 이 약 자체가 빵은 아니에요. 밀가루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도파민을 먹어서 뇌에 도파민이 잘 작용을 하면 좋겠지만 도파민을 먹어서는 뇌까지 도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위장에서 다 소화를 시키거든요. 우리가 약으로서는 레보도파라고 하는 밀가루 같은 것을 뇌로 전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보도파, 명도파 혹은 퍼킨 같은 약들이 하는 작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열인 도파민 작용제 혹은 도파민 효연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 약은 그냥 쿠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파민은 아니지만 도파민처럼 뇌에서 수용체를 자극하면서 역할을 합니다. 초반에는 쿠키만 전달을 해줘도 많이 배고프지 않고 잘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환자분들에게서 이 도파민 효연제 또는 작용제라는 약물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빵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레보도파 자체에 비해서는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약물들을 오래 쓰게 되면 파킨슨 병에서 부작용이 생긴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래 약을 드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레보도파가 참 좋은 약이기는 하지만 레보도파에 의한 이상운동증이라든지 약효 소진 현상이 잘 일어날 수 있죠. 이런 부작용을 보완한 것이 바로 두 번째 계열 도파민 작용제인데요. 그렇다면 도파민 작용제는 부작용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가 레보도파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 취약점이기도 하지만 이 도파민 효연제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충동장애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고 기립성 어지럼증 같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약에는 좋은 작용과 부작용이 함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약에 있어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상황인지를 우리 담당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상담하면서 진료받으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킨슨 병에 대한 약물 치료는 맞춤 양복과 비슷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요. 초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킨슨 병의 약물 치료는 철저하게 증상 치료입니다. 초기에는 도파민 효연제 또는 도파민 작용제라고 하는 로피니롤 그리고 미라펙스 같은 프라미펙솔 계열을 흔히 사용을 하죠. 레보도파 같은 경우에는요, 나의 운동 기능을 이만큼 올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약이기 때문에 참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손 떨리는 것, 이 떨림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할 때는 트리엑신이라든지 이런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병이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요.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에키피나나 온젠티스 같은 비교적 신약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한 가지 약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약들을 겹쳐서 복용을 하면서 그 증상들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파킨슨 병에서는요. 약물 치료가 기본이기 때문에 약을 안 드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파킨슨 약은요, 그 작용과 부작용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은 우리 환자분들 그리고 신경과 선생님들이 경험적으로 그리고 논문에 입각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시고 그것이 정확한 치료거든요. 내가 이 약을 선택했고 또 이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잘 드시는 것이 1차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약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드실 수 있을까? 7가지 계명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을 어떤 방식으로 먹는 것이 현명한지는 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용이 많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